뉴욕 증시는 거듭된 랠리 속에 밸류 부담이 커져갑니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자금은 이제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도 조금씩 엿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바꿔볼 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중요한 구조적 변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장세였는데 여기에 뭔가 지각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달린 게 이제 일단 원인이고 너무 오랫동안 또 많이 달렸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과열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쉰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차트는 이제 나스닥하고 다우 운송지수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던 이런 지수들이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조금 쉬었잖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고공권에서 약간 이제 저항을 맞으니까 170불 밑으로 이렇게 조금 눌리고 AMD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좀 눌리면서 나스닥이 조금 눌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다우 운송지수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어요. 먼저 좀 조정을 받아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튀는 느낌이 좀 있는 거고 미국 달러화 지수하고 국채 이쪽도 수익률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 다시 반등세를 접고 97불 선으로 다시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미 달러 약세권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미 달러가 반등을 해서 98 위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선으로 왼쪽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저항선을 뚫고 다시 뭐 이거를 추세를 위쪽으로 올려 세우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97 중반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0 위로는 단박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달러화 지수도 올라가다가 멈췄고 이러는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나와가지고 뭐 바이오주들도 같고 일부 중소형주도 같고 뭐 또 구리 이런 쪽도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한 4달 정도를 쉬었어요. 사실은 금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올라갔다가 트라이온스당 뭐 3,500 근처까지도 갔다가 쭉 3,000선에서 뭐 3,300 여기서 쭉 한 4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급기야는 이제 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금리가 조금 움직이고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가니까 다시 금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3,400선을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 거고 커파 그러니까 구리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불 정도 하던 게 지금 벌써 5불 50을 넘어가서 5불 74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 구리,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자재 관련되는 이런 쪽에 해당하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운송지수와 올라가는 게 뭐 구리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쪽에서 조금 조정이 오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송지수를 보는 거는 예를 들어 항공, 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수화를 한 거잖아요.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활발히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돼서 옮겨지고 할 때 그 운송이 이제 활발해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시사점을 보자면 경기가 만약에 둔화되고 꺾이는 시점에는 이제 운송이 좀 줄겠죠, 수요가. 그렇죠. 이게 위로 가다가 지금 이제 그 오름폭이 이제 꺾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과 나스닥 같이 연결해 보면 기술주도 비슷한 흐름. 기술주 이제 먼저 쭉 치고 올라온 거고 선행을 먼저 했고. 예, 다우 운송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관세 효과에 대한 우려 그걸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교역량이 줄면 말이죠. 그리고 네. 운송지수라는 거는 경기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관세 효과가 강해가지고 만약 8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전혀 협상 과정 없이 지금 내놓은 대로 거의 뭐 25% 이 선에서 그냥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볼륨도 줄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으나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줬던 게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갖다 절반으로 그냥 깎아버렸잖아요. 네. 25에서 12.5. 그러면 뭐죠? 볼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그 미리 기대감이 선작용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관세가 높은 거에서 이렇게 관세가 낮은 쪽으로 가면은 소비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그래도 조금 덜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이 좀 원활해질 수 있겠다. 예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원활해질 수 있다. 그 점에 착안해가지고 좀 다우 그 운송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장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느낌은 이런 관세율 협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절반으로 깎아줬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도 보면 오늘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열 정도를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든 건 접어든 것 같은데 아주 과한 정도냐 아니면 한풀 꺾였냐 요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그 탐욕 지수 이렇게 우리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빅스 이걸 이제 견주어 보는데 빅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 20을 하회하고 15 근처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상당히 뜨뜻해지근하면서 좋은 게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고 또 탐욕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극단적인 탐욕 오른쪽으로 75 이상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뭐 65에서 75 그 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이거가 상당히 좋은 강세장이다. 오래 갈 수 있는 강세장이 오히려 과열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어요. 근데 지난번에 극단적 과열적으로 조금 갔다가 다시 그냥 과열로 좀 내려왔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게 S&P 기준으로 6,300선을 넘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의심을 하면서도 앞으로 지금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과열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지금 하셔도 좋고 조금 더 보시고 후회하셔도 좋다. 근데 어제 빅테크의 이제 이 조정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한 감이 있다.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73불 가니까 조금 얻어맞죠. 그래서 170 밑으로 터졌는데 이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크고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가 탐욕이냐 극단적 탐욕 이걸 좀 보면서 좀 하시면 좋은데 아직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건우 대표님은 이제 1대1 차트 비교를 통해서 이제 시사점을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시는데 종목 비교를 한번 오늘 해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애플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하면 딱 희비가 엇갈리는 빅테크 아주 전형적인 종목들이네요. 엔비디아 승 이전까지 그랬잖아요. 애플 참패. 그렇죠. 네, 그냥 패도 아니고 참패죠. 연초 대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뭐 29 선행 PBR 기준으로 거기 이제 처박혀 있는데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엔비디아는 먼저 달렸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계속 좋은 가운데 먼저 달렸다가 H22 조금 생산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그머니 나오면서 거기 이제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애플을 보시면은 왼쪽에 엔비디아 차트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느리고 성적도 안 좋고 아주 참패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겪으니까 오히려 애플 쪽이 수혜를 좀 반사이익을 좀 얻는 거 아니냐. 유동성이 저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엔비디아 RSI 차트를 보시죠. 위에 보시면은 지금 2달, 3달에 가깝도록 계속 과열권에 있습니다. 70 이상에서 머물고 있다가 지금 70을 깨고 내려왔죠. 근데 오른쪽에 애플 보면은 지난 2달 반 동안 70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을 밑에서 계속 멈들고 있어서 애플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주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 고개를 들면서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뭔가 기대감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게 슬슬 묻어나온 거 아니겠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엔비디아의 34배 선행 PER 기준으로 34배보다는 좀 낮은 29배에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가 조금 교차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원년 왕전은 애플 아닙니까? 세계 시총 1위 그리고 애플 주가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시장의 굳은 믿음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애플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가 거친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 혹은 아까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확실한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는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도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요? 주가라는 게 이제 완전히 실적만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게 자금이 유동성이
한쪽으로 수급이 또 쏠리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조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후행하기는 하지만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느린 속도로 올라오는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급락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찾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먼저 달린 그쪽 AI 관련되는 그 주식 아니면 유동성 이쪽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조금 저평가되고 탄탄한 하방이 경직되어 있는 애플 같은 데로 유동성이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 주제는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것도 오늘 좀 빅파마들 손에 꼽히는 미국 빅파마들 한번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또 제공을 해 주시죠. 아까 순환 매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빅테크 이제 지겹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 슬슬 눈을 이제 한번 돌려볼 때가 되었나?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항상 이제 보십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빅파마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배당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저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7%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줘요. 근데 그로스가 좀 정체돼 있고 네. 뭐가 임상 실패하고 이런 데 좀 있고 또 뭐 암젠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 주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좋고 그러니까 방어적일 때 그러니까 테크가 좀 덜 나갈 때는 순환매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112 같은 거 되게 선호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리뷰에이스라서 보시면 차트 좀 보여주십시오. 1112도 그렇고 뭐 암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항암도 있고 뭐 비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비만이나 당뇨 이쪽에서 1등인 게 1112잖아요. 그러니까 1112 쪽이 계속 뭔가 순환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게 봐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뭐 IRA나 여러 가지 규제적인 뭐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네.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리언 뭐 존슨앤존슨부터 시작해서 뭐 암젠 뭐 일라일리 최근에 괜찮습니다. 파이저도 조금 밑에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세지는 않지만 테크가 좀 약할 때는 이쪽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점을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 대장주는 뭘로 갈 거냐라고 할 때는 저는 뭐 1112가 첫 번째로 꽂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암젠, 파이저 뭐 이런 순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테크보다 되게 낮아요. 그래서 테크 쪽이만 30배 정도에 있다면 이쪽은 뭐 20배 내외로 있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끔씩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